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굉장히 중요하죠. 384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이거는 등기 절차 전반적으로 다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많죠.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자, 먼저 보죠.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거 가능하냐?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죠. 그런데 소유권 일부 이전했다는 것은 결국 지분을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표 밑에 보면은 부동산의 전부 이전은 가능하지만 권리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전부 이전은 가능. 부동산 일부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일부 토지가 있는데 요것만 등기부 뭐 찍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거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고 싶은 뭐예요? 분할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거를 이전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좀 중요하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계약에 의해서, 특히 이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좀 특이한 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앞에 수용 있었는데 382페이지에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자. 요거는 뭐예요? 신청 가능자의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 수용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미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미 등기가 된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뭐랍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린다는 것이죠. 똑같이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은 등기 절차적으로는 약간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깝잖아요. 돼 있는 거 이전 등기하면 아주 편리한데, 그죠? 그걸 갖다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또 이전 등기를 한다. 낭비죠. 그래서 토지 수용, 기등기된 그런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에서 보면니까 단독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단독 신청이니까 공동 신청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니까. 그렇죠. 원시 취득. 애초부터 내 거다 이거예요. 수용의 경우는. 다음에 이제 직권 말소되는 등기하고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직권 말소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왜 직권 말소해버리니까 나머지를 싸그리다? 원시 취득이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내 것인 걸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직권 말소가 지금 계속 나오죠. 34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소유권 또는 소유권 예우 권리의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직권. 그때도 제가 토지 수용은 원시 취득이다 해서 그리고 요 384페이지를 봤을 것입니다. 본 거 또 보고. 근데 우리는 참 본 거 또 봐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저도 그래요. 이게 노하고 오나 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보고 또 보고 끈기 있게 하면은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수용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일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수용일 이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건 홍길동인데 홍개똥으로 이렇게 상속 등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상속인이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수용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겠죠. 대의 신청.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등기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직권 말소되지 않는 거 보니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그러니까 요역지 지역권을 말하겠죠. 요역지 지역권. 그죠? 승역지 지역권은 당연히 직권 말소해버리죠. 직권 말소합니다. 그 요역지 지역권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이죠. 등기 또는 토지 수용에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수용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죄송합니다. 그 오타예요. 보존을 갖다가 이전이라고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다 제 잘못이니까요. 편집자 잘못 아닙니다. 다 저자의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이라고 좀 고쳐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서는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첨부 정보에서 요거 밑줄 봅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여야. 요거 핵심.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죠. 판결에서는. 원래 판결은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단독 신청이 되고, 단독 신청이 되니까 등기필증 인감 정보가 필요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독특한 예죠. 그래서 이거는 351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등기필 정보에 그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7번 있죠? 이렇게 돼 있죠. 7호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에 통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즉 등기필 정보 첨부하라 이거죠. 그리고 밑에 등기필 정보라는 그 50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50조에 50조 맨 밑에 50조 2항에 그 후단 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384페이지의 세 번째 진정명의 회복 등기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 빨간 펜으로 민줄 짝.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괄호에 있는 말을 줄여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즉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여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컨대 김갑동이, 그죠? 홍길동이에서 김갑동이하고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죠? 무효가 되면 당연히 이 등기도, 그죠? 물권행위의 유인성에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권리자는 누굽니까? 홍길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명의자, 진정한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값구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 소유권 보존 홍길동. 2. 소유권 이전 매매 김갑동.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소유권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로 할 수도 있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지저분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있냐면 똑같이 1번 소유권 보존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김갑동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말소시키지 않고 3번 소유권 이전 제대로 써주죠. 소유권 이전 여기가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을 쓰는 거니까 등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는 게 등기 원인이다. 하고 홍길동
요 등기를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한다고요. 그대로 갖다 읽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게 이제 그겁니다. 아, 그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우리 민법에도 나와 있던 거예요. 민법에도. 자, 한권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2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91페이지 물권 파트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물권행위의 유인성 나와 있죠. 그 판례. 그렇죠?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92페이지 보시면은 그 맨 위에 판례 있죠.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된다. 해제됐다. 해제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매매가 무효가 되는 원인이 해제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자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인으로 나왔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뭐에 해당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원래 자기 진정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때문에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는데요. 똑같은 거를 보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 홍길동이, 민법은 이거예요. 홍길동이가 얘한테 야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요게 뭐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이런 권리가, 권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권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실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권리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요게 포커스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고요. 등기법에서는,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러면 등기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 개시는 신청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는데 말이죠. 원인은 뭐다?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으로, 등기 원인으로 어떤 걸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기 절차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본질은 같습니다. 포커스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등기 절차 보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무권리자,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갑동이 잘 협조해 주면은, 그렇죠? 그런데 단독 신청 얘가 안 해. 그럼 뭐 이제 판결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신청 정보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을 그읍시다. 등기 원인 기재하나요? 예, 기재했잖아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다음에 그 연월일은 근데 기재하지 않아요. 와, 미치겠네. 등기 원인이 있는데 왜 그 연월일 기재하지 않아? 예전부터 내 거였잖아요. 원래 내 거죠, 원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목적 기재하나요? 기재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 그렇구나. 다음에 첨부 정보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공동 신청의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등기 원인 증서가 이쪽부터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단독 신청은 판결서 있죠.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증, 농지시작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거래가 아니죠. 원래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니까, 명의만 회복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등록면허서 이런 거는 내야 됩니다. 왜? 등기해줬잖아요. 글씨 써줬으니까 글씨 쓴값은 내라 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금지되는 등기가 있고 허용되는 등기가 있다. 자, 그러면은 금지되는 등기는 뭐냐면 소유권 처분 개념의 등기들은 다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뭐냐? 밑에 보니까 집합관리법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여기서는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등기법에서는, 집합관리법에서는 대지 사용권, 등기법에서는 대지권. 네, 일체성 때문에 그렇다. 한꺼번에 넘겨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못 넘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된다. 그래서 소유권 처분 개념의 등기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도 나중에 경매되면 뭐예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개념의 등기들은 다 안 된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건물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요. 조문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뭐 일부 이전 386페이지에 거래가액의 등기 나와 있죠. 거래가액의 등기. 거래가액 등기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보니까 등기관이 주택법, 요거는 우리 주택거래 신고제를 말해요. 이 조항은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27조 1항, 요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죠. 176페이지에 있어요. 요거에 저는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아마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뭐 매매 목록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밑에 쭉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한 개이면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2개 이상이면은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거래가액 등기 방법에서 나와 있죠. 매매 목록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즉 부동산 한 개 거래한 경우는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이라는 등기부를 말해요. 등기부에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었죠. 거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그에 반해서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는 뭐예요? 거래가액과 부동산 실력이랑 매매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 기록 중 등기부 중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엇을 기록해요? 여러 개니까 가격을 여러 개서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서로 뒤바꾸면 틀리겠죠. 이렇게 봤고요. 조금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속 등기가 되겠고, 또 유언에 의한 유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증 등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두 개 이제 독특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자, 상속의 상속 등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하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줄여서 상속 등기라고, 또 하나는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이 있는 거예요.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해서 형제들이 이제 잘 우리 쪼개 가진 거죠. 형님은 고생했으니까, 부모님 모시니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내가 모셨다. 그럼 막내한테 더 많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협의해서. 너 더 가져라. 그죠?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한 푼도 안 가져왔는데, 저는 한 푼도 안 가져왔는데, 다, 동생들 다 줬습니다. 와이프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여하튼,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 등기하고 나서 다 했는데 나중에 누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쵸, 꼭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이제 분쟁이 생긴 거야.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자식 교육을. 그래서 이렇게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상속 등기 경정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개시를 하는데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로 하는 게 이미 상속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 협의를 했다 할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공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등기 원인도 이렇게 달라요. 이건 상속인데 이거는 협의예요, 협의.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여기는 돌아가신 날인데 피상속인, 여기는 뭐 협의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냐 아니냐로 구별이 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택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와이프가 정말 잘 협력을 해줘야 돼요. 협력해줬던 거 잘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의한 증여에 따른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 등기가 있어요. 자, 유증은 특정 유증이 있고요. 어느 하나만 딱 넘겨주는 거죠. 이건 포괄 유증은 뭐예요? 상속정보는 싸우리 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미등기 부동산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증여자의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포괄 유증은 어떻게 되냐? 미등기 부동산은 요게 이제 핵심이죠. 포괄 유증의 경우에 미등기 부동산은 말이죠. 바로 뭐예요? 수중자 명의로 뭘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한다.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 파트에서 여러분 배우셨어요. 382페이지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자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1번에 토지대장 쭉 해가지고 끝에 보면 그 밖에 뭐라고요? 포괄 승계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돼 있죠? 오케이. 보존 등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은 포괄 유증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 다 이전으로 때리고요. 요것만 보존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또 앞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연계가 되죠. 와우, 정신이 없네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중개실물 파트의 거래계약의 맨 밑에 1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예요? 대상이 뭐예요? 계약서 거미 만드는 계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군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도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나오겠죠? 쌍무계약일 때 편무계약일 때 이렇게 각각 좀 구별 차이가 있지만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신탁 등기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렵죠. 자, 신탁 등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합법적인 신탁이죠. 불법적인 신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탁 그러지 않고 명의 신탁 그러죠. 그죠? 금지되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실제 등기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숙제하신 거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 실제 등기부 4페이지 보시면은 18에 4 보시면은 나와 있죠. 맨 위에 그 두 번째 칸에 봅시다. 갑부의 그 12 순위번호 12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접수가 2007년 이렇게 돼 있고 등기 원인이 신탁 권리자가 수탁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신탁 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요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신탁 원부 제 881호 요 부분이 뭐예요? 그게 신탁 등기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탁 원부를 보면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그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신탁자가 누군지 그리고 수탁자가 다시 나와 있고 또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도 나와 있고 그죠? 수익자.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 이게 처분인지 관리인지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의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탁 원부를 보세요 이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386페이지 다시 와서요. 출제자 의존은 등기 절차상 그 신탁 등기에 관련 내용을 아느냐 이거죠. 자, 신탁이란 신탁법상 위탁자, 즉 신탁자죠. 위탁자, 수탁자의 특별한 신인관계에 있어 위탁자가 이렇게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여 수탁자라고 하면 이익을 이렇게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이게 신탁계약이 되겠죠. 신탁계약을 말하며 이의 등기를 우리가 신탁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신탁등기에 있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죠. 자,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 절차인데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워버리시고, 약간 좀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자, 뭐를 쓰시냐면은 요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복잡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 건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두 개로 분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가 이제 신탁 등기죠.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하나는 신탁 등기죠. 다르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요거는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대의 신청이 인정이 되죠. 그렇죠? 얘가 안 해. 그럼 뭐예요?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탁자, 등기 의무자인 위탁자하고 등기 권리자인 숙탁자의 공동 신청이라는 거. 공동 신청. 그에 반해서 신탁 등기, 신탁한 사실의 등기죠. 신탁한 사실의 등기, 줄여서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수탁자 단독.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대의 신청이다.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이 이미 나왔었죠. 344페이지. 344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23조 7항에 나와 있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누구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은 밑에 제3자에서 제가 위탁자나 수익자에서 신탁등기 시해서 그때 언급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에 대해서 신탁으로 인한 387페이지 맨 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서 하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 첨부 정보.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또 같이 되는 게 신탁 등기 말고 환매 특약 등기가 있죠. 환매 등기. 그죠? 환매 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게 맞지만은 신청 정보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요. 그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신탁 계약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탁 원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신탁 원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진정성이 담보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단독으로. 이거 공동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미 걸러졌으니까 그죠? 이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탁자가 수인은 여러 명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 중 뭐에 해당된다? 합의에 해당된다. 합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탁 등기에 관련된 조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다 읽어 보시라고 하면은 이건 미칠 일이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81조에서는 1항에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등기 기록에는 그렇죠? 그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18의 4페이지 실제 등기부에
보면은 신탁 원부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탁 원부에서 제 881호.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탁 원부 번호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망 보면은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82조. 신탁 등기 신청 방법은 그죠? 동시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대위에 의하여 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보니까 규칙 139조 1항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해야 된다.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다음에 쭉쭉쭉 보시고 389페이지에 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뭐 합유,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된 후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공동으로 또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소유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